광해군 세자 책봉 14년의 기록. 조선과 명나라의 외교 드라마 1594년 1608년 1592년 임진왜란이 터지면서 조선 왕실은 혼돈에 빠졌다. 선조에게는 적자가 없었고 후궁 김씨 소생의 두 서자, 즉 장남 임해군 이진과 차남 광해군 이온이 후계 경쟁의 중심이 되었다. 문제는 조선이 명나라에 종속된 변방국이었기에 세자 책봉에는 반드시 명예 승인이 필요했다는 점이다. 이후 14년간 조선은 무려 5차례에 걸쳐 광해군의 세자 책봉을 주청하였으나 명나라 예부는 번번이 장자 우선의 도리를 내세워 거부하였다. 이 과정은 단순한 외교 교섭이 아니었다. 조선 내부의 권력 다툼, 명예 속국 통제 전략, 임진왜란의 전황, 그리고 형제 간의 인간적 비극이 복잡하게 얽힌 역사 드라마였다. 1차 주청과 명나라의 거부, 전쟁 중에 세자를 세워야 하는가?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1594년과 1595년 조선 조정은 국가존망의 위기 속에서 후계자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임해군은 함경도에서 백성들에게 붙잡혀 외적에게 넘겨지는 치욕을 당했고, 그 사이 광해군은 평안도 강원도 등지를 돌며 흩어진 백성을 모으고 군량을 조달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선조는 광해군의 세자 책봉을 명예 주청하기로 결심한다. 명나라 제독과의 담판. 조선 사신 이연화가 명제독에게 광해군의 공을 설명하자 제독은 둘째 아들은 반드시 현저한 공로가 있어야 후사가 될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이연화가 조선국에서도 장자를 세우는 의리를 모르는 것이 아니나 임해군은 병이 있어 결코 세자로 책봉할 수 없다고 반박하자 제독은 알았다고만 하고 예부에 넘겼다. 실무자에게 공을 떠넘기는 전형적인 관료적 회피였다. 명나라 예부의 공식 입장. 명나라 예부는 1595년 9월 복제를 통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핵심 논리는 두 가지였다. 도리우선론, 장자를 세우는 것이 고금에 불변하는 원칙이며 차자를 세우는 것은 명분에 어긋난다. 광해군의 공은 불충분하다. 흩어진 백성을 불러 모은 것에 불과할 뿐 국가를 제조할 만큼의 특이한 공운이 아니다. 외적이 완전히 물러나고 국세가 안정된 뒤 3년을 더 기다려 공적을 증명하라. 명나라의 실제 의도는 조선을 속국으로서 적절히 통제하면서 자국의 예법 수호자,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서두르는 조선에 제동을 걸어 외교적 주도권을 쥐려는 속셈이기도 했다. 외교 문서 속 임해군 묘사 논쟁. 선조는 1595년 12월 세자 책봉 주문의 초안을 두고 신하들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임해군의 기록은 너무 노골적인 듯하니 매와 개를 좋아하고 재물을 탐한다는 표현 대신 행하는 바에 허물이 많아 부탁을 감당할 수 없다로 고쳐라. 이는 임해군의 폐행을 명예 알리면서도 너무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려는 궁여지책이었다. 임해군의 이중생활. 1597년 정원 이이첨은 왕에게 이렇게 아뢰었다. 지난해 세자 책봉을 주청할 때 임해군이 신병으로 정신을 잃었다고. 명예 보고해 놓고는 근래 중국 장수들을 접대할 때마다 임해군을 대동시키고 심지어 경리와 제도까지 만나게 하였으니 이는 명예 보고한 내용과 완전히 모순됩니다. 즉 명 앞에서는 임해군을 폐인으로 내세우면서 정작 외교 행사에는 멀쩡히 데리고 다닌 것이다. 1597년 임해군 자신은 명경리 양호와의 면담에서 솔직하게 말했다. 저는 외적에게 사로잡혔던 이후 마음병이 깊어지고 정신이 혼함하여 군국의 중요한 일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이는 자신이 세자 경쟁에서 물러나겠다는 사실상의 선언이었다. 3차 주청 전쟁이 끝났는데 왜 안 되나? 1599년 선조 32년 임진왜란이 일단락된 1599년 의정부 우의정 이현국 등이 명나라의 경리 만세덕에게 정문을 올렸다. 논리는 명쾌했다. 7년 전란이 끝나고 강토를 회복했으며 광해군은 전란 내내 분조를 이끌어 공의 종사에 있다. 이제 책봉을 허락하라. 그러나 명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장자 임해군의 실덕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고 광해군의 공이 뚜렷하게 기록할 만한 것이 없다는 이유였다. 명은 이 시점에도 조선의 우환이 일본에 있지 않고 왕실 내부에 있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반복했다.
표면적으로는 예법 논리였지만 실상은 조선의 내정을 감시견제하려는 의도가 짙었다. 임해군의 살인사건과 4.5차 주청, 1602년, 1603년, 선조 35년, 36년. 임해군 대낮에 살인을 저지르다. 1602년 간원이 임금에게 긴급히 아뢰었다. 임해군 이진이 전주부 소충안을 대낮에 궁궐 담장 밖에서 몽둥이로 때려 죽였습니다. 법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이 사건은 임해군이 세자로서 전혀 부적합하다는 것을 국내외에 드러내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명나라는 이것조차 확실한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명나라의 외교 문서, 또다시 거부, 그리고 모욕적인 제안. 1603년 명나라 예부는 긴 문서를 보내 5차 주청마저 거부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신민에게 알려라. 윤리 서열은 어지럽힐 수 없고 세자는 경솔하게 정할 수 없다. 만약 임해군이 정말로 우울증으로 심성이 무너졌다면 그 사실을 실지대로 갖추어 주문하라. 동시에 요동 동무에게 외교 서류를 보내 직접 조사하겠다. 명나라의 숨겨진 의도 분석. 명나라가 집요하게 장자 원칙을 고수한 이유는 단순한 예법 때문이 아니었다. 조선을 속국으로서 통제하는 수단, 책봉권을 쥘으로써 조선 왕실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전례 설정의 두려움, 어지러운 때에는 공 있는 자를 먼저 한다는 논리가 자국 내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명나라 예부 관료의 속내, 광해군이 계령무왕에 어질미 없는데 아버지가 태왕 문왕처럼 권도를 쓰기를 바라는 것은 지나치다라며 조선의 논리를 정면으로 비웃었다. 선조의 탄식, 문장이 너무 거칠다. 1603년 6월 선조는 주청사가 올린 문안 초고를 보고 이렇게 꾸짖었다. 임해군을 말하면서 다시는 사람다운 도리가 없어 하나의 금수일 뿐이다라고 했는데 임해군이 과연 이러한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말을 함부로 하다가는 귀신이 두렵다는 사실도 모르고 하는 것이다. 선조는 자식에 대한 아비의 마지막 연민을 보였지만 동시에 외교 문서의 과격한 언사가 역효과를 낼 것을 걱정했다. 명나라 마지막 대반박 1604년 선조 37년. 명나라 예부 좌시랑 이정기는 역대 최장 최강도의 복제를 올렸다. 1594년 1차 주청부터 1604년까지 10년간의 교섭 전말을 일일이 정리하면서 광해군 책봉이 불가한 이유를 6가지로 압축했다. 맏아들 임해군에게 확실히 지적할 실덕이 없다. 광해군의 공은 흩어진 백성을 모은 것에 불과하며 국가 재창건의 공훈이 아니다. 외란 이후에도 조선이 계속 명예 군사를 청하고 있는 것은 광해군의 재능 부족을 증명한다. 차남을 세우면 권세가 위에 있지 않고 아래에 있게 되어 후세의 왕위 다툼의 선례가 된다. 조선이 명나라에서 기다리라는 느슨한 말만 뽑아 허락으로 해석하는 것은 기망이다. 따라서 임해군 이진을 세자로 세우는 것이 명분이 바르고 말이 순하다. 만력제의 성지는 냉담했다. 너희 부의 논집이 매우 옳다. 국왕에게 공문을 보내 다시 깊이 생각하여 후회를 남기지 말게 하라. 10년에 걸친 5차례의 주청이 모두 실패로 끝난 것이다. 원로들의 마지막 호소 1606년 선조 39년. 1606년 원임 영의정 이항복을 비롯한 원로 대신들이 명나라 사신에게 직접 을소했다. 광해군의 명칭이 정해진 지 이미 15년이 되었다. 전국의 신민이 이를 따르고 있으며 털끝만큼도 이의가 없다. 중국 조정에서 비록 책봉의 은전을 내리지 않았으나 허락의 뜻을 여러 번 내비쳤다. 이제 형식적인 책봉만 남은 일을 속히 마무리해달라. 명나라 내부의 균열. 명나라의 공식 입장은 임해군을 세자로 세우는 것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예부의 강경파와 실용파 사이에 균열이 있었다. 상서 범겸은 사적으로 책봉을 허락할 의향이 있다고 했으나 난관들이 자잘한 의논으로 제동을 걸었다. 명나라 황실의 뜻, 예부 수뇌부의 뜻, 실무 난관의 뜻이 제각각이었던 것이다. 결국 10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은 명나라 내부의 복잡한 역학관계 탓이기도 했다. 즉위와 외교적 위기, 1608년 광해군 즉위년. 1608년 선조가 승하하자 광해군은 마침내 왕위에 올랐다. 그러나 명나라는 즉각 반응했다. 왕의 순서가 합당하지 않다며 책봉을 거부한 것이다.
명은 실무조사관 어밀괴 만해민을 파견하여 임해군을 직접 대질 신문하겠다고 나섰다. 전례 없는 굴욕적 요구였다. 외교 사신의 치명적 말실수. 주청사 이호민 등이 연경에서 명 관료들과 논변할 때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 임해군이 역모를 꾀하다 폐위된 사실을 설명해야 했는데 이호민은 임해군이 중풍에 걸려 왕좌를 감당할 수 없었다고 엉뚱한 말을 해버렸다. 명 예부낭중은 즉각 물고 늘어졌다. 만일 임해군이 병에 걸린 것이라면 임해군 본인의 사양하는 주본을 가져오라. 조선의 사원부와 사간원은 격분했다. 역적이 저지른 흉악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마땅히 그 정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렬히 진술했어야 했다. 그런데 근거 없는 말로 성급하게 대답하여 천조를 의아하게 만들었다. 임해군의 눈물. 조정에서는 명의 사신과 임해군을 대면시키기로 결정했다. 왕은 외척 김혜직을 임해군에게 보내 차관을 만났을 때 답할 말을 미리 가르쳐주게 했다. 그런데 임해군은 예직을 보자마자 통곡하며 자신은 아무 죄가 없다고 소리쳤다. 이 말을 들은 자들이 모두 불쌍히 여겼다고 실록은 전한다. 조정이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야 했던 임해군의 비참한 처지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어밀괴의 대질 신문, 뇌물로 마무리. 임해군은 차관 어밀괴 앞에서 말했다. 나는 외적에게 붙잡혔을 때 정신을 잃고 못된 행동을 하였다. 중풍에 걸려 손발을 움직일 수 없다. 차관이 역모를 꾀한 것이 사실이냐고 묻자 실제로 그런 일은 없었다. 내가 병으로 혼몽했는데 노예들이 그런 뜻을 품었던 것 같으나 나는 몰랐다고 답했다. 대신들이 미리 가르쳐준 답변이었다. 더 황당한 것은 결말이었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한다. 어밀괴 등은 이 말을 다 사실로 믿지는 않았지만 타고난 성품이 탐욕스러워 수만 양의 은을 받고는 평이하게 조사한 뒤에 갔다. 명의 조사관이 뇌물을 받고 조사를 마무리 지은 것이다. 임해군의 비극적 최후 1609년 광해 1년. 광해군이 왕위에 오른 다음 해인 1609년 임해군은 교동도 유배지에서 생을 마쳤다. 실록은 그 최후를 이렇게 기록한다. 경비대장 이정표가 핍박하여 독을 마시게 했으나 따르지 않자 드디어 목을 졸라 죽였다. 임해군이 죽은 날조차 당시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 1728년 무신년 반정 이후 그의 가족이 함께 있던 관비를 불러 물어보고서야 비로소 실상을 알았다. 관을 열어보니 피부가 살아있을 때와 같았고 목에는 아직 새끼줄을 감았던 붉은 흔적이 남아있었다. 맺은 말. 광해군 책봉 문제는 14년에 걸친 기나긴 외교전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복잡한 인간 드라마가 숨어 있었다. 공을 세웠으나 명분이 없었던 광해군, 명분은 있으나 능력도 덕망도 없었던 임해군, 뜻을 관철하고 싶으나 속국의 신세를 벗어날 수 없었던 선조, 예법을 방패로 속국을 통제하려 했던 명의 관료들. 결말은 허망했다. 14년간의 원칙론도 수십 통의 외교 문서도 결국 수만 양의 은으로 마무리되었다. 명의 차관은 뇌물을 받고 돌아갔고 임해군은 교동에서 목 졸려 죽었으며 광해군은 마침내 책봉을 받았으나 폭군으로 이름을 남겼다. 이러한 장기간에 걸친 갈등의 스트레스가 임해군과 영창대군을 죽이고 인목대비를 패하게 만든 것은 아니었을까?